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막장 전쟁 드라마 백년 전쟁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라는 거인에게 덤벼든 다윗, 잉글랜드. 모두가 잉글랜드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전쟁의 뚜껑을 열어보니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체급 차이를 말씀드렸죠. 인구, 돈, 병력 모든 면에서 프랑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기사단은 유럽 최강의 탱크 부대였어요. 번쩍이는 판금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말을 타고 돌격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반면 잉글랜드군은 돈이 없어서 기사도 별로 없어요. 대신 농사짓던 농무들을 징집해서 데려왔습니다. 때는 1336년 8월 26일 프랑스 크레시의 한 언덕입니다. 모든 것이 잉글랜드군에게 최악으로만 보였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자, 이걸 좀 보세요. 잉글랜드군은 고작 12,000명, 반면에 프랑스군은 최소 3만, 많게는 4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거의 3배가 넘는 숫자죠. 게다가 오랜 원정으로 병사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등 뒤에는 강이 흘러서 도망칠 퇴로마저 막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딱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형이었죠. 그는 이 경사진 언덕을 전장으로 선택했는데요. 이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프랑스 기사들한테는 말을 타고 오르기 힘든 진흙탕 오르막길이었지만 잉글랜드 장군병들에게는 적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화살을 퍼부을 수 있는 완벽한 사격장이 되어주었거든요. 이제 무기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말이죠. 그 거대한 프랑스군이 잉글랜드군과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황이 이랬습니다. 프랑스군은요, 정말 억지로 행군을 해서 해질녘에나 겨우 전장에 도착한 거예요. 병사들은 녹초가 됐고 대열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승리에 눈이 먼 프랑스 귀족들이 휴식하라는 왕의 명령을 그냥 무시하고 무작정 돌격을 외쳐버린 겁니다. 결국 왕이 멈추라, 쉬라 하는데도 뒤에 있던 기사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심지어 그들을 응원하러 나온 농민들까지 뒤엉켜서 이 거대한 군대는 마치 쓰나미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잉글랜드 진영을 향해 그냥 무질서하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그냥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 혼돈은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바로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거죠. 기록에 따르면 후퇴하는 아군 용병 제노바 석궁수들에게 길이 막히자 프랑스 기사들이 분노에 차서 저 쓸모없는 놈들을 죽여버려 라고 외치면서 말 그대로 그들을 짓밟고 돌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두 무기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잉글랜드 장궁, 1분에 10발 이상 쏠 수 있는 엄청난 연사력을 자랑했죠. 심지어 전투 직전에 내린 비에 대비해서 활시위를 모자 속에 넣어 젖지 않게 보호라는 기지까지 발휘했습니다. 제노바 석궁, 제작놈이 너무 느렸습니다. 게다가 비에 활시위가 젖어 위력은 약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줄 무거운 방패는 전부 후방에 두고 온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쏟아지는 화살비에 맨몸으로 노출된 거나 다름없었죠. 말들이 화살에 맞아 미쳐 날뛰고 기사들은 진흙탕에 처박혀서 뒹굽니다. 넘어진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때 잉글랜드의 보병들이 단검을 들고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넘어진 귀족들의 목을 닥치는 대로. 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날 죽은 프랑스 귀족의 수만 1,500명이 넘었다고 해요. 프랑스 왕실의 자존심이 크레시의 진흙탕 속에 완전히 묻혀버린 겁니다. 아군마저 짓밟으면 시작된 프랑스 기사들의 돌격은 기사도의 영광이 아닌 그들의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우위가 어떻게 중세 최강이라 불리던 프랑스 기사단을 학살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무려 15번 이상을 그 진흙탕 언덕을 향해서 정말 무모하게 돌격한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와서 잉글랜드 진영에 부딪히고 부서지고 이걸 새벽 3시까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영광이 아니라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는 잉글랜드의 화살빛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이 안 나오죠. 군사 역사에 남을 그야말로 일방적인 학살극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왕의 친동생을 포함한 귀족 1,500여 명과 10,000명이 넘는 병사를 잃었습니다. 반면에 잉글랜드군 사망자는 고작 300명 안팎이었어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교환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병사 10,000명 죽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프랑스는 말 그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배계층, 그 핵심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왕족, 최고위 귀족들이 단 하루 만에 전멸한 겁니다. 국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시대착오적인 기사도의 마지막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보헤미아의 눈먼 왕, 얀이었죠.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기사들과 말 고삐를 서로 묶게 한 뒤에 이렇게 외치며 적진으로 돌격해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신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오늘 이곳에서 죽으리라. 그의 용맹한 죽음은 역설적으로 기사도의 용맹함만으로는 더 이상 전장에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크래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는 여세를 몰아 항구 도시 칼레를 포위합니다. 영국으로 물자를 실어나려면 항구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칼레 시민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무려 1년 가까이 버팁니다. 결국 식량이 바닥나서 항복하게 되죠. 독이 바짝 오르는 에드워드 3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감히 반역해? 칼레 시민 전원을 몰살시키겠다.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빌자 왕이 조건을 겁니다. 좋다. 그럼 시민 대표 6명만 나와라.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로 걸어 나와라. 그 6명을 처형하고 나머지는 살려주겠다. 누가 죽으러 가겠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우에스타슈드 생피에르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겠소. 그러자 시장, 법률가, 귀족 등 도시의 지도층 6명이 차례로 나섭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겠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로댕의 조각상 칼레의 시민의 배경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원입니다. 다행히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영국 왕비가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울면서 말해서 6명은 처형되지 않았답니다. 이후 유럽에는 끔찍한 흑사병이 돌면서 잠시 전쟁이 멈춥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지옥도였죠. 전염병이 잦아들자 1356년 전쟁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에드워드 3세의 아들, 별명이 흑태자인 에드워드가 등장합니다. 검은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벼서 흑태자라고 불렸는데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포아티에 전투에서 또 한 번 장궁병을 앞세운 잉글랜드군이 프랑스군을 박살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졌냐면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장 2세가 현장에서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왕이 전장터에서 적군에게 생존 포로당한다?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자 재앙이죠. 잉글랜드로 끌려간 장 2세는 런던탑에 갇히는데 대우는 아주 잘 받았다고 해요. 아이고, 프랑스 국왕 폐하 오셨습니까? 하면서 연회도 열어주고 사냥도 시켜주고. 왜냐고요? 엄청난 몸값을 받아내야 하니까요. 결국 왕이 잡혀있는 프랑스는 백기를 듭니다. 1360년 브레티니 조약을 맺는데요.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프랑스 왕 장 2세의 몸값으로 엄청난 금액, 당시 프랑스 1년 예산의 몇 배를 지불한다. 프랑스 남서쪽 땅 절반을 잉글랜드에 넘긴다. 지도를 보면 프랑스 땅의 거의 3분의 1이 잉글랜드 색깔로 칠해집니다. 에드워드 3세는 이제 내가 진짜 프랑스의 주인이다 라고 외칠만 했죠. 거만했던 프랑스 기사도는 농민들의 장궁 앞에 무너졌고 프랑스 왕은 포로가 되었고 국토는 찢겨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의 전통 강호잖아요. 망해가던 프랑스에 지혜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힘으로 안 되면 머리로 싸우면 된다는 걸 보여준 왕. 샤를 5세의 대반격. 과연 프랑스는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역습과 지루한 소모전 편에서 계속됩니다.